이번 시간에는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서류인 송품장,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불리는 서류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증빙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가격에 관련된 증빙자료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포장에 관련된 증빙자료들도,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에 관련된 증빙자료들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송계약에 관련된 증빙자료들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관련된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출자가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격에 관련된, 그리고 그 물품에 관련된 내용을 다 정보화한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서류가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거래에서는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서류가 무조건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무역 환경에서는 커머셜 인보이스, 송품장이라고 불리는 무역 서류가 무조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자상거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B2B 전자상거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인보이스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B2C 형태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소액 그리고 소량의 물품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명시적인 서류가 작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역계약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가 커머셜 인보이스고, B2C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수출이 발전하게 되면 이 커머셜 인보이스를 작성하게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서류 작성 방법에서 커머셜 인보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것은 법정 양식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서식에 대해서 무조건 이 양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별로 커머셜 인보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서식은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커머셜 인보이스 서식을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관련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는 쉬퍼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상황에서는 셀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름은 정확하게 적고,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서류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부 어떤 커머셜 인보이스와 다른 무역 관련된 서류들을 보면은, 커머셜 인보이스에는 도로명 주소가 적혀져 있는데 어떠한 서류에는 집원 주소가 적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인들은 이게 도로명 주소와 집원이 혼용되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그것을 모르게 됩니다. 특히 이것들을 만약에 세관 통관 과정에서 세관원이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게 된다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사이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컨사이니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신용장 거래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컨사이니, 수하인에 이제 적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 거래 수출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장 거래를 거의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무역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컨사이니의 작성 방법을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국제 간의 무역 운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물품이 언제 출발했고, 어느 항구에서 출발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느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될지, 어느 공항에 도착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적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번과 4번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5번에 관련된 내용이 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디파처 데이트라고 해서 출항 일자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통상 BL이나 에어웨이빌 같은 운송 서류에 이제 출항 일자나 선적 일자와 일치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품이 운송되는 베슬 또는 이제 항공기의 선명,
항공기명을 적게 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의 내용은 from 이라는 부분에서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적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있는 to에 관련된 내용은 이 물품이 어디로 도착을 하면 되는지에 관련된, 즉 수입 국가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에 있는 인보이스 넘버 앤 데이트에 관련된 부분은 이 커머셜 인보이스의 발급 번호 그리고 발급 일자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발급 번호라는 건 딱히 정해진 그 양식, 그러니까 규칙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내에서 이 인보이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번호를 잘 생성해서 넣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에 있는 LC 넘버 앤 데이트라는 부분은 신용장 거래가 있는 경우 이 신용장 거래에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히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에 있는 바이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9번이 아니라 조금 더 앞에서 적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번호 같은 것들은 그다지 상관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바이어, 그러니까 수입자의 정보가 적혀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번에 있는 컨사이니와는 이 바이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에 있는 other 레퍼런스라고 불리는 부분은 뭐 비고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그 적을 것들이 없다라면 딱히 적지 않고 공란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타 참조사항을 기재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원산지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라고 해서 인코텀즈의 정형거래 조건을 적는다라든지 아니면 결제 방법, 뭐 TT 또는 LC 이런 부분들을 적는 방법으로서 이 기재란을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에 관련된 사항들을 위주로 작성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쇼핑마크, 하인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물품을 송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물품을 보관을 하는 데 용이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포장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포장에는 이 물품이 어디로 가는지, 수출자가 누구인지에 관련된 내용 등등을 포장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포장의 내용과 실제 포장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문구를 이 커머셜 인보이스에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별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화인을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에 관련된 부분은 포장 종류당 포장 허물의 개수나 각 물품의 포장 형태라는 것들을 적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4번에서 소개드릴 디스크립션란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고 그대로 패킹 리스트에만 작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14번 굿즈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물품 명세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출자와 수입자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이 물품, 어떠한 물품을 판매한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한다 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작성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품명뿐만 아니라 규격이나 품질, 등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좀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5번 란은 이제 퀀티티라고 해서 수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량 그리고 16번에 있는 단가가 곱해지면 17번에 있는 어마운트 총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커머셜 인보이스를 작성한 당사자가 서명을 하는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커머셜 인보이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